안녕하십니까, 차하산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은 양자제도에 대한 판례를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은 이런 사건입니다. 외조부모가 딸이 난 외손주를 자신의 양자로 입양하겠다고 신청한 사건입니다. 종전에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당연히 양자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만 제도가 바뀌어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되었습니다. 외조부모의 허가 신청에 대하여 하급심에서는 손주를 아들, 딸로 양자를 드리는 것은 사회 풍습에 반한다고 하는 종래의 판례에 따라서 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외조부모는 다시 대법원에다가 재항고를 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종래의 견해를 변경하여 손주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양자를 드릴 수 있다고 판례를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모든 대법관이 이와 같은 원칙에는 찬성을 하였습니다. 다만 세 분의 대법관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양자를 드린다 하더라도 자녀의 복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견해를 존중해야 한다고 하여 반대 의견을 내었습니다만 나머지 다수 의견은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내서 손주의 양육에 관여 필요한 것인지 심리하여서 필요하다면 허가를 해주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양자제도는 원래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남자의 가계를 잇기 위한 제도로 많이 운영을 되어 왔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양자라고 해서 사이를 양자로 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양자는 남성 위주의 가계의 대를 잇는 목적으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대를 잇는다는 목적보다는 자녀의 양육에 과연 어떤 제도가 더 타당한가 하는 측면에서 양자제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외조부모가 그냥 외조부모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후견인으로서 양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친권자로서 양육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양육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본에서도 이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서 꼭 손주라 하더라도 학렬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양부모로서 손주를 양육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면 양자를 드릴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정말 시대가 많이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대를 잇기 위한 양자제도에는 우리가 사후 양자제도가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양자를 입양하지 못하였더라도 나중에 양자를 들여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대를 잇게 하는 것이 사후 양자입니다만 이것은 이제 신민법이 시행되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또 양자를 가더라도 원래의 집안과는 여전히 친족 관계가 유지됩니다. 근데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하여서 종래의 친족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친양자 제도도 새로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양자 제도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이방원이라는 사극을 보면은 이방원이 자기 형인 이방가의 아들로 양자를 가서 세자가 되겠다고 하는 대목이 납니다. 원래의 친족 관계를 본다면은 세자가 아니라 세제가 되어야 하는데 스스로 나서서 세자가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적통을 잇는다는 측면에서 후일의 분란을 방지할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여서 스스로 그와 같이 세자의 길을 택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제가 본 토지라는 박경리 선생님이 쓰신 소설에도 보면은 이 양자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가장 나이 많이 나오는 분이 김훈장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최서희의 멘토와 같은 분이죠. 이분이 등장인물 중에서 유일하게 60이 넘어서 사신 분인데요. 이분이 딸만 있고 아들이 없어서 양자제도를
통하여서 자기의 후계자를 양자로 드리는 대목이 나옵니다. 딸도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아버지가 노후에 편안하게 사시는 길이 생겼다고 좋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양자를 들여서 자기의 대를 잇는다는 것이 우리 선조들의 큰 인생의 목표 중 하나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최서희라는 집안은 역시 딸만 낳고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관습으로 본다면 집안에서 양자를 들여서 아버지의 대를 잇게 해야 하는데 이 토지에서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최서희가 김길상과 혼인을 해서 아들을 낳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활을 하는데 그때는 최서희가 김서희가 되고 김길상이가 최길상이가 되어서 결국 최서희의 아들, 딸들은 최씨 집안을 잇는 것으로 결말이 져 있습니다. 저는 과연 그 대목에서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호적을 정리를 하였는지 지금도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나오지 않아서 지금도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자제도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많이 우리가 생각해 볼 인간의 제도가 아닌가, 우리의 지혜를 많이 동원해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